오늘 썸네일은 좀 의미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외세로부터의 침략에 대한민국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정말로 국군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미 6.25 때 우리 국군이 없었으면 그냥 지금 처참하게 살고 있겠죠.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준 국군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내부의 반국가 세력 좌익들의 끝없는 폄훼와 모함과 오욕의 시간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군으로 거듭났죠.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입니다. 이러한 국군을 이제는 국민이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 눈에 가시 같은 게 뭐겠어요? 그야말로 강하기 그지없는 위대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눈에 가시죠. 왜? 국군만 없으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려도 벌써 무너뜨렸을 텐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장군과 장병들을 모욕 주려고 하는 세력들은 뭐겠습니까? 반대로?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반국가 세력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국군을 이렇게 폄훼하고 무시하고 끊임없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 반국가 세력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나 그런 짓 하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서는 국군의 존재나 국군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니 나를 위해서라도 무슨 대단한 공익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국군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지녀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을 끊임없이 폄훼하는 세력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놈들. 그런 놈들이나 하는 짓거리죠. 그런데 지금 이런 철딱선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폐악질을 서슴지 않는 이들 때문에 국군이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 국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를 먼저 좀 볼까요? 개떡 같은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떡 같은 뉴스. 경찰,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세상에 내란이 참 쉽죠? 이제 그냥 갖다 붙이면 내란이야. 이제 카톡만 잘못 써도 내란이래. 이제 네, 내란이 이렇게 쉬운 범죄가 아닙니다. 아니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했다? 조사 한번 해서 진짜로 내란이 안 되기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피의 사실을 말 같지도 않은 피의 사실 아니에요? 응? 아니 서부지법에 우리 애국전사들이 누가 시켜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너네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죠.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다 자발적으로 335 그냥 혼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뭔 배우가 있어요. 뭔 배우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자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한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개떡 같은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부지법 애국 청년들이 우리 애국 전사들이 내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그 뒤에서 선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 다 성립하지 않잖아 지금. 둘 다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 지들도 아니까 그냥 겁주려고 입건했다. 입건. 아니 경찰이 뭔 입건을 해요. 입건을 해. 입건하는 건 니들 내부적인 절차지. 그게 이게 무슨 뉴스거리나 됩니까? 입건하는 게 하루 이틀이에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입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그냥 사건화가 됐다는 거예요. 니들이 사건화한다는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걸 외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건 뭐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저런 터무니없는 혐의를 갖다가 씌워서 한 개인을 갖다가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갖다가 훼손한다? 내란 선동 혐의가 된다고 진짜? 국가기관이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판단했을 때 내란 선동이 된다고? 진짜?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빨갱이들밖에 없어요. 민주당 빨갱이들밖에 없다고요. 민주당 빨갱이들이나 카톡 내란 선동, 카톡 내란 음모 전부 다 처벌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빨갱이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두고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밖에다가 싸지르는 거죠. 그럼 또 이걸 받아씁니까, 언론은? 아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혐의를, 아니, 뇌가 있으면 누구나 알잖아요. 응? 이 기자뿐만 아니라 다 받았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이 기사에서 KBS의 저 정혜주 기자라는 사람은 이게 내란 선동 혐의가 진짜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와서 판단을 했을 때 내란 선동 혐의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진짜로. 그냥 똥이든 된장이든 경찰이 싸질르면 무조건 씁니까? 그러면 이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 능력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스스로의 지능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응? 참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내란이 이렇게 쉬운 범죄였습니까? 응? 그렇게 쉬운 범죄면 가장 먼저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놈들은 누굽니까? 응. 가짜 민주화 파리들, 그들이 보도블록 깬 숫자만 해도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겠다, 진짜. 예? 이들이 깨놓은 보도블록 숫자, 이들 때문에 그 소비한 최루탄 숫자만 세도, 한 국가를 전복시키고도 남겠다, 진짜. 예?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그런 건 내란이 아니야. 입도 뻥끗 안 하고서는 유튜브에서 방송한 거 몇 마디를 갖다가 계속 짜집게 해가지고 그게 내란 선동이다. 그게 바로 입틀막 하는 민주당의 못돼 처먹은 행태랑 똑같은 겁니다. 민주당이랑 경찰이 똑같은 짓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경찰은 지금 요 사태가 마무리가 되든 뭐 안 되든 간에 이후에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누가 경찰에서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했느냐? 경찰청장이 수장 아니에요. 서울경찰청장도 수장 아니에요. 이 수장이 없는데 수장을 잡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거. 응?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내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막 잡아들여. 응? 자기한테 무슨 요만한 어떠한 권력이 있다고. 그게 내란이에요. 그게 내란. 그런 게 내란이지. 무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정광훈 목사님 저런 얘기 하면은 무슨 막 겁나가지고 막 저거 할 것 같아요? 내란 선동 혐의가 되겠네. 한두 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당한 줄 압니까? 진짜? 아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언제부터 했느냐? 그 10월 3일 조국 집회 때부터 계속 무슨 내란이래. 말도 안 되게. 누가 이런 걸 내란이라고 처벌을 해요?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그런 개떡 같은 사고방식,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고방식, 그런 무식함으로 바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기소를 하는, 뒤집혀 있는 나라가 돼 있죠. 예. 물론 뭐 놀랍진 않습니다. 대통령도 잡아들이는데 한 사람에게 내란 선동으로 누명을 씌우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이거 말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발표한 놈들 전부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잡아서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예. 이 시각 국수본이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서 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연기도 언제까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고기일 자체가 취소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고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재판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이러더니 뭘 안 흔들려? 니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마은혁 선고를 연기했다는 건 뭡니까? 말이 연기지 사실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재판을 종결을 했었거든요. 재판을 종결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변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판에서 오히려 최상목 측이랑 그 다음에 뭐 국회 측이랑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국회 측이 아닌가요? 예, 아무튼 이 마은혁 무슨 어떤 변호사가 저거 했죠. 예. 좌익 변호사가 했죠. 저거. 좌익 변호사가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거는 자기 무슨 뭐 기본권 침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심리를 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선고기일이 아예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되고 변론이 다시 재개가 됐다. 이 사람들의 시간표는 뭐였겠습니까? 오늘 마은혁 저거 한다고 하고 임명시키고 임명하라고 이제 최상목한테 얘기하고, 최상목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불응하거나 하면은 또 탄핵하고, 그 다음 또 탄핵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우리 법 연구에 5명으로 헌법재판소를 채워놓고 시작을 하겠다.
이게 이들의 시간표였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의 그 시간표를 그러한 터무니없는 그 의지를 꺾은 건 누구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문영배의 본질, 이미선의 실체, 이들 우리법 연구회의 편향성을 끊임없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마은혁 선고를 먼저 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걸 끝까지 외쳐주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됐으면, 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심판 없이 이걸 먼저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나요. 더 2배, 10배의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러면 문영배가 그걸 견딘다고요? 지금도 못 견디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 또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MBC가 맨날, 우리, 김용현 장관님 변호인단이 뭐만 하면은 자폭했다 그러면서 자꾸 자폭몰이 하는데, 니들이 자폭하는 거죠. 자폭하는데 계속 무슨 자살골 넣었다, 뭐. 자살골 넣었는데 계속 점수가 오르네? 이게 바로 MBC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그들의 실점. 그들이 계속 우리는 득점을 하고 그들이 실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헌법재판소의 자폭은 진짜 자폭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기서 이제 마은혁을 먼저 임명해보겠다. 그거는 이제, 대통령한테 탄핵 선고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된 거죠, 이제. 네. 구독자님. 제가 다 또 못 읽어드려 죄송한데요. 미임명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재판관들을 설득하려고 개수작 벌이는지 의심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모두 다 못 믿겠어요. 맞는 말씀이죠. 미임명에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런 개수작이 진짜 이런 개수작을 하려고 했구나. 이게 사실 충격적인 거죠. 이게 개수작이죠.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한덕수 탄핵 심판 보다 먼저 마은혁 선고를 하겠다는 게 개수작이죠. 이런 개수작을 2025년에 시퍼렇게 추운 날에 해보겠다는 게 개수작이 지금 뭐겠어요, 이게. 예. 자, YTN에서는 그래도 몇 가지 의견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기를 한 것이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거다. 아니면은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헌재를 겁박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아니, 헌재가 겁박한다고 멈추는 기관이에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얘기했잖아. 우리는 외부에서 겁박을 해도 정치적으로 아무리 편향돼도 공정한 판결만 하는 헌법재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겁박 같은 걸 얘기해? 그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헌법재판소래요. 문영배가 근무 시간에 좌익 독후감을 갖다가 뭐 80개씩, 100개씩 써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만 하는 헌법재판소가 아니 겁박을 흔들리겠어요? 겁박 정도 한다고 해서 왜 앞뒷말이 안 맞잖아, 그거는. 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절차적으로 아무리 무슨 좌익이고 뭐고 간에 법을 갖다가 그냥 수없이 어겨가면서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에. 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요. 무슨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든 뭐든 다 상관없으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요. 근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지금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문제 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들을 차려야죠. 정신들을. 절차적 흠결을 자인하는 거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절차적인 흠결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고발도 2차례 했죠. 이미선 고발하고 문영배 고발하고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고발거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무튼 기다려보세요. 예.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절차적인 흠결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불법을 하는 걸 불법한다고 얘기했더니 판결에 불복하냐? 이런 소리래요. 아니 그럼 불법 판결에 그럼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판결에 어떻게 굴복합니까? 그러려면 헌법하고 법률을 뭐하러 만들어놔? 그러면은 뭐 헌법재판관들은 그야말로 진짜 뭐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는 거죠. 예. 이미선 단타 천재. 자, 대통령에 대해서 101쪽, 80몇 쪽이 우리 김용현 장관님 신기록이었는데 101쪽 공소장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했잖아요. 근데 101쪽이야. 결국엔 뭡니까? 이 공소장의 양은 뭐랑 비례합니까? 검찰의 뻥카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덜 했는데 공소장이 더 많아. 공소사실이. 이 얘기 뭐예요? 결국에는 온갖 수식어와 치장으로 가득한 게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우리 노을빛 하늘님 말씀처럼 소설을 썼다. 이게 진짜 소설이니까 생 거짓말이니까 양이 늘어나는 거죠.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쓰려면 101쪽짜리 뻥카를 쓴 거다. 예. 자, 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지역 평원을 해쳤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거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단전단수를 하면 지역 평원이 해쳐집니까? 왜 저런 말을 쓰겠어요? 지역 평원, 즉 내란죄의 공소사실 그 구성 요건 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지역의 평원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언론사 단전단수 돼가지고 지역 평원이 해쳐졌다고 쓰는 거예요. 언론사에 물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가면 지역의 평원이 해쳐집니까, 여러분? 난 도저히 모르겠네.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엄은요. 계엄은 원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헌법상 허용이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언론사에 단전단수한 게 지역 평원을 해쳤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몇 개 더 추가해가지고 기어이 김용현 장관님 공소장보다 약 20쪽 더 많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만들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런 박지원이 가 있다면서요. 이거 이번에는 아주 돌아가면서 잘들 하셔. 예. 박지원의 공소장 공개에 따라서 101쪽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거 공개되고 솔직히 기자들은 정말 이거 읽어보면서 좀 코웃음 안 납니까? 솔직히? 응? 진짜 코웃음 좀 안 나요? 야, 이렇게 하면은 뭐 내란 다 내란이네 세상에. 대한민국에 내란 아닌 게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공소사실 그냥 101쪽 만들어 놓으면 저 101쪽의 내용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99쪽의 내용은 뭡니까? 99쪽의 내용은 통상적인 아주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계엄 사무를 수행한 걸 가지고 뻥튀기를 엄청 해놔가지고 양념 막 치고 막 장갑차가 왔다 간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추미애가 맨날 하는 얘기처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총기 탄약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총을 쏴서라도 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말도 안 되는 이 모순된 공소사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99페이지가 전부 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아니 이걸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저걸 했다 하더라도 저거는 지역 평온을 해치는 일도 아니거니와 계엄의 일부입니다. 저건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면 하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야. 무슨 지역 평온을 해쳐요. 지역 평온을 해치기. 지역 평온을 해친다는 말만 어디서 검사가 법정에서 주워 듣고서는 억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 101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자 대통령의 저 행위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기소를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기소를 하고 싶지 않았지.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민주당과 검찰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기소는 하지 않고 수사만 해가지고 망신을 준 다음에 그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수사 기록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구속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냅다 그냥 기소를 하게 됐어요. 냅다 기소를 하면은 헌법재판소법 몇 조에 걸립니까? 51조에 걸린다. 51조에. 여기 걸리죠? 몇 번 보여드렸죠? 예. 심판 절차의 정치 제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완벽히 동일한 사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소송을 진행해야죠.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뭔데 형사소송에 감나라 배나라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데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한다고 보여지는 엄격한 절차에 해당이 되는 형사소송이 먼저 진행이 돼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 족치는데 형사재판도 안 하고 그냥 헌법재판소가 날림으로 수사기록 몰래 받아가지고 JTBC 이런 인민기관지에 막 뿌려가면서 무슨 사실 왜곡해가지고서는 대통령 탄핵하면 그냥 장땡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왜?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했으면 당연히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문영배는 또 고발당하고 탄핵당해야죠. 문영배가 탄핵당해야 돼. 문영배가. 예. 문영배가 탄핵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법을 왜 다 위반해? 본인이 뭔데? 본인이 형사재판관이에요? 무슨 형사소송의 법관들의 권한을 왜 지배합니까? 아니 우리 피고인의 방어권 이런 거는 둘째치고 본인이 뭔데 형사소송까지 감나라 배나라예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기끼리 자기가 빠진 거죠. 자, 여기 다시 보시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가 뭐예요? 내란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란. 이게 내란이니까 야, 이거 만약에 형사소송 진행되면 이거 탄핵 심판 또 정지하라고 또 난리치겠네.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미리 얘기해서 이거 빼라 그래야지. 문영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문영배 씨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이 뭐라 그럽니까? 국회 측 변호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지난번에 재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는 뺐습니다. 자랑스럽게. 아, 그러셨어요? 하고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게 불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내란죄 빼면은 불법이다. 불법 의결 다시 받아야 된다. 국회 의결 다시 받아야 되고 피청구인 측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란죄를 뺀 게 아니다. 그냥 내란죄라는 워딩만 없을 뿐이지 그 내란 행위 하나하나는 전부 다 그대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심판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의 헌법재판소 법 제51조에 정면으로 동일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심판 절차는 정지해야 되는 겁니다. 심판 절차는 정지해야죠. 이걸 가지고 그냥 나는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의 보루니까 최후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서는 지멋대로 한다? 그런 재판관과 그런 재판은 탄핵돼야 되는 거죠. 그런 재판과 그런 재판이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 비상계엄의 국회 폐악질의 결정적인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폐악질 중에 예산 삭감이죠. 예산 삭감. 전액 삭감한 대왕고래 예산 추경통에서 복구한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권영세 씨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혼잣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려고 한 것도 안 됐는데 권영세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 저런 것들이 잘못된 일이라면 예산 삭감도 잘못된 일이고 국회의 어떤 그런 무차별 탄핵도 잘못된 일이라면 당연히 저 일을 지엽적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개개 사실을 바로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일을 바로잡아야죠. 권영세 씨 지금 뭐 합니까? 근본적인 일을 바로잡는 건 뭐겠어요?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지. 대통령이 지금 그때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예산 폐지될 때는 대통령 도와서 그 한마디를 못하고서는 그렇게 쩔쩔매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진짜 부득이하고도 아주 필요한 계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논조로 나가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한 것처럼 예산을 갖다가 추경통해서 복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못한 건데 심지어 대통령도 계엄을 통해서 이런 국회의 경종을 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권영세 씨가 한다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네? 지금 이런 거 할 때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아닙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도 지금 말 꺼내면 우리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주 지금 다 그냥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죠. 막 그냥 조기 대선 할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조기 대선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자, 조기 대선 안 됩니다. 조기 대선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무슨 조기 대선입니까? 조기 총선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는 조기 총선 해야지. 예. 참 한심한 소리 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